그러면 지금 온라인에서 네. 뭐 유튜브든 뭐 다른 강의 플랫폼이든 네. 이런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잘 믿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돈이 되나요? 뭐 일단은 돈이 되니까 제가 계속 네.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3년간 매출이 50억이 나왔었고요. 첫 해 5억, 21년도에 20억, 작년도에 26억. 그리고 지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뭐 매출이 꺾이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매출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매출하고 순이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커머스 분야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순이익으로만. 네. 그럼 이게 누구는 사기다, 누구는 찐이다. 그런 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강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을 뻥튀기를 해놓고 이익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출만 계속 덩치만 키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 5억이고 10억이고 하는데 순이익이 2% 3%면은 사실 직장인 월급이랑 세금 내고 하면은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부분은 아무래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찐인지 사기인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는 매출이 막 올라왔는데 현재 그 커머스 쪽 분야에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죠. 여기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매출을 올리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확실히 이제 온라인에 있다고 하면은 광고라든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광고비를 많이 태울수록 어쨌든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은 초보여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냥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전제하에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뭔가를 올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들을 거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네. 쓰고 제품을 뭘로 선택하는 게 좋고 네. 키워드가 어떻고 이런 걸 해서 하나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 아무런 후기가 없고 네. 그냥 제품 하나 떡하니 있으면 네.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플랫폼별로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별 성향. 네. 왜냐면 네이버 같이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가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리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플랫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보다도 리뷰가 고객들의 구매 전환하는데 핵심 요소니까. 당연히 리뷰가 없으니까 내가 뭘 올리면 팔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쿠팡도 있는 거고 옥션, G마켓 이런 것도 여전히 계속 매출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처음부터 강남에 빌딩을 사야겠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지역에 작은 소형 아파트 혹은 수도권에 있는 작은 빌라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올라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강남 빌딩부터 뭔가를 사서 뭘 해보겠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경쟁이 너무 심한 데부터 들어가면은 당연히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스마트 스토어가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도 됐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문이 좁아 보이는 거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아직도 할 수 있는 영역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대표님께서 수익을 내는 온라인 유통은 정확히 어떤 구조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브랜드 제품을 이제 유통을 하는 건데 물건을 받아와서 제가 직접 재고를 갖고 있는 물건도 있고 혹은 재고는 안 갖고 있는데 고객이 주문 들어왔을 때 거래처든 아울렛이든 이런 데서 물건을 땡겨와서 고객한테 배송도 해드리고 이런 형태로 적절하게 지금 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매출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시간이랑 자본금 싸움인데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자본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냐 이건 거예요. 구매 대행 방식이냐 사입 방식이냐를 적절하게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월세랑 갭 투자랑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는 것처럼 현금 흐름도 가져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가져오고 이게 돌아야지 그 다음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에서도 재고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고를 갖고 있고 어떤 거는 좀 뭐 이렇게 구매된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이거를 비중을 잘 가져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쵸. 감의 네. 영역인데 네.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서 재고를 다 갖고 왔다가 네. 안 팔리면 안 팔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속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죠. 뭐 저도 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실패하는 비중을 낮추는 게 나머지 성공하는 걸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참 말로 그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뭐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근거들을 대지만 결국 마지막은 촉인데 그래서 뭐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브랜드 유통이니까 나이키 제품이고 아디다스 제품이고 여기서 어떤 게 잘 나갈지, 어떤 시즌 어떤 게 잘 나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브랜드 유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명품 브랜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이쪽으로 네. 이렇게 포커싱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 뭐 나이키나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중국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나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걸 막 팔려고 하고 고객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품질도 많이 떨어지죠, 당연히 중국 제품이니까. 반품도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그 브랜드 제품을 카피해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브랜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를 막 카피해서 거기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걸 팔다가 보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는 브랜드 당연히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걸러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그래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불법을 저지르려고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나온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 브랜드 제품을 아예 파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브랜드 제품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 뭐 나이키예요? 네. 그럼 뭐 제품은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쵸, 뭐 신발도 있을 거고 의류도 네. 있을 거고 가방이나 뭐 모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럼 이 제품을 어디서 가져오나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자본금이 없으니까 아울렛을 시작으로 했어요. 아울렛에 아울렛에 있는 가서요? 제품을 보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보고 어쨌든 거기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약간 중국 구매 대행 하듯이 제 사이트에 올려놓은 다음에 판매를 해본 거죠. 과연 아울렛에 있는 상품도 고객들한테 팔릴까? 여기에 뭐 내가 적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아울렛 말고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군데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아울렛이 확실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긴 있나요? 근데 처음에 가보면은 네. 검색을 해보면 사실 아울렛이 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최저가로 이렇게 일단 대부분 검색이 돼서 나오니까 실제로 검색해보면 최저가보다 비싼 상품들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최저가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품절 나 있거나 아니면 뭐 한두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고 실제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거의 최저가로 깔려있는 게 중국 가품들이에요. 그 플랫폼들이 이걸 못 걸러내요. 왜냐면 중국 사업자로 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뭐 폐업시켜도 신고해도 또 다른 명의로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울렛이 더 비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실구매가로 보면은 아울렛이 싸긴 싸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울렛을 가보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아울렛이 싸다고 했는데 최저가보다 비싸네? 그러니까 한두 개 검색해보고 비싸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비싸거나 다 싸진 않다. 찾아봐야 된다. 거기서도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품별로 네. 가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상품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상품에 대한 것도 대략적인 이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이죠, 네. 그게. 적절히 내가 이 상품 안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내야지.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기서 선방하시면서 네. 훌륭한 수익을 내고 계시고 그리고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의 구조? 네. 비즈니스 구조? 네. 아니면 뭐가 다르던가요? 저도 처음에는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스토어나 업체들을 봤을 때 저기는 뭔가 어디서 물건을 다
받아와서 재고를 다 갖고 있어서 저렇게 운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스토어들조차도 모든 재고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이 재고 비율이랑 구매 대행 형태든 위탁 형태든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는 상품들의 비중을 적절히 잘 유동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1억을 갖고 있어도 10억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고객들한테. 고객들은 내가 이게 창고에 상품을 다 갖고 있는지 어디서 갖고 와서 보내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비중을 잘 갖고 가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는 데가 아울렛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떤 부분은 아울렛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것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뭐 온라인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뭐 거래처에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유통이니까 잘 흘러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흐를 이유니까 이게 흐르지 않으면 이제 이 사업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서 물건을 갖고 오면은 당연히 이 관이 좁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라고 하면은 통이 넓으니까 잘 흐르겠죠. 이걸 잘 흐르게 하는 게 유통사업이다. 그 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판매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넓은 데서 많이 갖고 왔는데 좁은 데서만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막히겠죠.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근데 뭐 스토어 아니라고 해도 쿠팡, 기타 플랫폼들에서 잘 판다고 하면 통이 넓으니까 이 물건이 들어와도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금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유튜브 영상에 이제 보다 보면 이 스마트 스토어 이거 하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팔아야 돼. 여기서 팔고 뭐 그 다음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막혀있는 데서 그냥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온라인 커머스에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예전 룰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가 다 안 알려져 있을 때는 네. 그 자체가 희소하니까 네. 이제 거기서 돈이 됐는데 이제 경쟁이 붙고 당연히 경쟁이 붙으면은 마진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좀 지름길이 네. 이거다 이렇게 가시면 네. 헛발질을 좀 덜 하실 수 있다 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래도 그 거시적인 트렌드는 잘 봐야 된다. 뭐 뉴스 기사에 보면은 10대가 많이 사용하는 앱,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제일 주 타겟층이 30, 40대예요. 30, 40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 5, 60대만 되더라도 오픈마켓, 뭐 쿠팡, 옥션, G마켓 이런 플랫폼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그 다음 10대, 20대는 사실상 요즘엔 앱에서 거의 다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앱이든 간에 그러면은 내가 파는 물건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타겟층이 누군가를 보고 판매를 시작을 해야 돼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10대, 20대들도 구매를 많이 하고 30, 40대도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10대, 20대 타겟인 경우에는 제가 많이 판매하는 거는 크림이라는 앱이에요. 사실 여기가 그 신발 중개 플랫폼이었는데 요즘에는 신발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도 팔고 명품도 팔고 캠핑용품도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파는데 작년 거래액이 조가 넘어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란.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딘가 그리고 좀 그래도 경쟁이 덜한 데는 또 어딘가 이런 플랫폼은 계속 또 생성돼서 나오니까 그때그때 잘 챙겨보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고 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랑 크림 매출이 비슷해요. 내가 뭘 파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봐야 돼. 그냥 꼭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뭐 쿠팡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G마켓 옥션에서도 여전히 잘 팔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한번 팔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일단 뭘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콜라를 팔 수도 있고 네. 뭐 어디 나이키 신발을 팔 수도 있고 아, 네. 그럼 초보자분들께 좀 권해주시는 아이템 선정 방법이 있을까요? 뭐 브랜드 제품이랑 제가 했던 중국 제품을 한정한다고 하면은 중국 제품은 사실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템을 많이 올려야지 확률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하나 딱 올려서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일단은 뭐 엄청 올려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거기서 이제 확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때 시즌에 맞는 수요가 맞는 제품을 올려놔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봄이 오고 있는데 혼자서 겨울 제품을 막 올리고 있어요. 안 팔릴 확률이 높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겨울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안 찾을 시즌이 됐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사람들이 살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들어온다,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배송 기간이 2주에서 4주는 걸릴 텐데 그럼 2주 4주면 이제 3월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물건을 올려야겠죠. 또 브랜드 제품이라고 한정한다면 지금 이 시즌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당연히 가방이에요. 신학기가 되니까 가방을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 그럼 가방을 살 때 가방을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학생들이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부모님이 사주거나 조부모님들이 사준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 사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면은 뭘 팔고 어디에다 팔아야 될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올렸을 네. 때 이미 기존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신생이야. 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어. 그쵸. 근데 나한테 사게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은 가격일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이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죠. 가격 말고는 내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고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리뷰가 뭐 이렇게 많거나 예전부터 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팔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규 참여자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SEO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해주는 거야. 신규 진입한 사람들한테 좀 더 점수를 더 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도 주는군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SEO 가이드라인만 정말 최적화해서 잘 맞춰서 또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이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보다는 확률적으로 그 틈이 많지는 않죠. 근데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신규로 올리는 분들한테도 판매될 가능성을 계속 여지는 준다,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격 싸움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랫폼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객과 이 플랫폼과 사이에 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백화점 MD가 원하는 뭔가를 갖고 와서 판다고 해야지, 그냥 내가 막 팔고 싶은 거 그냥 가격만 싸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께서 앞으로 가장 이제 키워드로 삼고 계신, 당장의 어떤 먹거리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야는 여전히 브랜드 유통이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경쟁자로도 이제 붙을 텐데 그 경쟁을 이겨낼 네. 대표님만의 차별화 요소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결국엔 공부 같아요. 예전처럼 어떤 한 산업에서 한 사업 아이템으로 꿀단지처럼 계속 몇십 년 동안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이라는 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고, 그거를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대로만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저도 신규 참여자들, 저보다 더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왔을 때 깨지겠죠. 근데 저는 계속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고, 또 어떤 플랫폼이 커지고 있는지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계속 노하우가 더 쌓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니즈를 느낄 것 같아요. 나만 이 제품을 팔고 싶다. 유니크한. 네. 그래서 뭔가 그 거래처를 뚫고 싶다. 이런 갈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건 있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유통을 하다가 시도하는 게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제조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 제조까지 하려고 하면은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세계인 거죠. 또 브랜딩을,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가다가 많은 분들이 좀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뭔가 팔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저도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그거를 잘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그거를 잘 성공시킨다고 하면 마진도 좋을 거고 나밖에 못 팔 거니까 훨씬 좋겠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는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물론 잘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용기를 못 내고 계실 우리 예비 온라인 유통 창업주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유통사업을 좀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걸진 모르겠는데, 저도 역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 좀 더 캐시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로도 여전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그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강의에 나온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시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맞는 옷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해야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